현대의학에서도 참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오래된 지혜, 그러니까 우리 전통 한약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전통적인 치료법이 정말로 현대인의 뼈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주 꼼꼼하게 과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한약, 과연 이 한약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골다공증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 증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하죠. 골다공증이 대체 뭘까요?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뼈가 약해지니까 정말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질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질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현대의 뼈 문제입니다. 이번 분석은요, 그냥 한약 주태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답을 찾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년치의 연구를 전부 다 검토했어요. 이 기간 동안 발표된 동물 실험, 인체 실험 가릴 것 없이 관련된 연구는 싹 다 모아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어떻게 진짜 보석 같은 증거들만 쏙쏙 골라내는지 그 과정을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와, 처음에 이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연구 논문이 몇 편인지 아세요? 무려 420편이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샅샅이 뒤져서 이거 좀 관련 있겠는데 싶은 자료는 일단 다 모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진짜 유능한 탐정은 아무 단서나 믿지 않죠. 증거는 아주 엄격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바로 그 필터링 과정인데요. 중복된 건 빼고, 실험 연구가 아닌 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논문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걸러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그렇게 깐깐한 필터링을 다 거치고 나니까 420편 중에서 최종 분석 대상으로 남은 논문은 단 72편이었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핵심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들만 남은 거죠. 자, 이제 이 72개의 단서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드디어 단서를 분석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 정예 멤버 72편의 연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약 치료가 과연 뼈의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골밀도를 측정한 연구가 총 47편이었는데 이 47개 연구 전부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약 치료를 받은 쪽에 골밀도가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연구자들은 단순히 뼈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만 보지 않았어요. 우리 몸속, 그러니까 혈액 안에서는 과연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우리 몸을 하나의 뼈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거기엔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팀, 즉 파골세포가 있고요. 또 새 뼈를 열심히 짓는 건설팀,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약이 바로 이 건설팀은 막 활성화시키고 철거팀의 활동은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의 재건축 과정이 아주 이상적인 균형을 찾게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계속 한약 하니까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도대체 이 연구들에서 말하는 한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재들을 말하는 걸까요?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약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숙지왕, 인삼, 두충, 당귀, 좀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재들을 하나씩 따로 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 약재를 효과적으로 조합한 처방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단서들을 모두 모아보면 과연 과학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최종 분석했던 72편의 연구 중에서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1편의 연구가 한약이 골다공증 치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한 건 단 한 편뿐이었어요. 정말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 논문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에서 효과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경로라는 건 그냥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뼈의 모양, 내부 조직, 그리고 혈액 성분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했을 때 모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앞으로 나아갈 길.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더 해야 할까요? 물론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결과가 이렇게나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는 건데 이 치료 메커니즘을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과학이란 게 원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을 요약해 볼까요? 지난 10년간의 과학적 증거들은 한약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깊은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 뼈 건강의 미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의 지혜와 가장 최신의 현대 과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둘의 멋진 융합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